네, 박지영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어저께 신년사 이거 해보고 워싱턴에서도 뭐 비판이 일다면서요. 예, 일단 문재인 지금 어떻게 오늘 솔직히 전부 뭐 외신이나 그 인권 단체 이런 데서 비판받고 욕먹는 그런 얘기들만 전해드리는 게 됐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이 전방위적으로 국제적으로 욕먹는 일만 지금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 어제 신년회견 내용 듣고 여러 가지로 많이들 답답해 하시고 했을 텐데, 네, 여기서 문재인이 그 얘기했죠. 그 핵 협상 재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위해서 이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 해제를 자기가 요청할 수 있다. 네, 뭐 이걸 강조를 했는데, 이게 그 외부의 우려, 이 미국의 북한 핵 폐기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이 문재인은 이런 유사한 언급을 전에도 했다, 이렇게 그 AP에서 지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문재인은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거 제재 해제해야 된다 주장을 했다, 이러면서 이 사업들은 그 북한의 보기 드문 그 합법적인 외화 공급원 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은 반복적으로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대한 그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이 남북 관계는 2019년 2월 그 베트남에서 김정은 트럼프 2차 회담 이후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네, 이 흔히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계속 뭐 위협적인 발언하고 굉장히 뭐 자기들이 원하는 제재 해제 같은 거 안 해주니까 불만을 크게 갖고 있다 하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건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에 대해 불만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문재인이 괜히 나서가지고 미국과의 협상 추진해서 오히려 그거 끌려다니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들만 괜히 너무 많은 양보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기가 뭐 운전전에 중재전에 어쩌고 나섰지만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고 된 것도 없고 미국한테 뭐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제재도 안 풀리고 결국 이제 문재인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네, 괜히 저 인간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못 얻었다. 네, 괜히 저 외에 나서서 이제 시간만 낭비하게 했다, 이게 불만이 이제 있다는 건데,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기자회견 한다고 그 트럼프의 그 북한 김정은에 대한 생일 메시지 보낸 거는 북한과의 외교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거고, 문재인의 이 또 그 북한의 반응은 참,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완전히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헛소리죠. 도대체 네, 네, 그렇죠. 미국, 북한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조차 아예 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아예 지금 문재인 정부 무시하고 있고, 북한은 자기들이 뭐 했는 줄 알지만 북한은 지금 문재인한테 불만이 가득한데, 거기다 대고 뭐 대화 분위기가 있는데 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으니 완전히 지금 무슨 헛소리하는, 미국, 북한 모두한테 저 헛소리하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죠. 군대 고문관 같아요. 참네. 자, 다음 뉴스 어떤 예.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예. 또 이건 그 다른 네, 측면에서 그 인권 문제인데, 휴먼 아, 라이츠 워치라고 그러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 세계적인 그 네, 인권 단체인데, 여기서 2020년 세계 인권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네, 6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양인데요. 여기서 한국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인권 정책, 정부의 인권 정책을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한국은 뭐 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여성, 성소수자, 난민 이런 데들에 대한 그 인권이 이 인권 차별, 학대 이런 게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들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은 여러모로 인권 문제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2020년에는 그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꿔서 전방위적으로 남한, 북한 그리고 전 세계 인권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그 비판을 했습니다. 이
특히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 김정은 만났을 때도 이 북한 인권 문제 뭐 꺼내지도 못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바로 얼마 전 그 북한 어부 두 사람 가면 죽을 게 분명한데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돌려보냈죠. 예. 예,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도 이 북한 어부를 북한으로 추방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한 혐의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사실상 네. 간접적인.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 규탄하는 그 결의안 여기 또 불참했죠. 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유엔에서의 하는 활동도 참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여기 보고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은 북한의 범죄를 무시하면 이 남북 간의 어떤 그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 있는 그 대북 정책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입만 열면 인권이 치죠 그 좌파들. 그런데 네. 지금까지 성과 이룬 거는 찾아보면 하나가 있긴 있죠. 범죄자 인권은 잘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인권. 예, 조국 같은 인간 그 범죄자,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 인권 보호에는 그렇게 좀 열심히 나서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인권단체에서 정면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인권 외치면서 도대체 뭐 한 건지 네. 이 북핵 문제에 둘러싸고 미국한테 무시당하고 네. 북한한테 욕먹고 또 그렇게 내세우던 유일하게 뭐나 할 것처럼 했던 인권 문제까지 가장 네.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제대로 하는 거 없다고 비판받고 그 한마디로 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뭐 정치부터 인권까지 그리고 그 매체를 따지면 그 해외 외신부터 인권단체까지 전부 비판을 하는 거죠. 문재인 예. 비판, 총체적, 전방위적 무능력 이걸 완전히 증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트럼프 탄핵안 미 의회에서 네. 이게 결국 이제 내일 여기 세네트 상원으로 가네요. 네. 예, 상원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그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여기 지금 미국 아직 화요일 저녁인데요. 네. 성명을 발표해서 이 탄핵 소추안을 보낸다. 그리고 탄핵 소추위원 지명하기 위한 표결을 그러니까 내일 여기 시간 내일 수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상원의 탄핵 심판은 그렇게 되면 탄핵 소추안 뭐 수요일 날 가고 그 위원 정하고 하면 다음 주부터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그렇게 되면 딱 그 트럼프 탄핵안 그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그 하원에서 그 통과한 지 딱 이제 한 달 만에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소추안이 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상원의원 전원이 일종의 이제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심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원 소추위원들이 이 표결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고 네. 백악관 법률 고문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일종의 이제 재판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연방 대법원장이 여기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상원 의원들은 탄핵 소추 항목별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네. 이 공화당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 심리 끝내서 빨리 증인 신문 같은 거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겠다, 네. 기각시키겠다 이런 전략인데 이게 아무래도 기각될 가능성이 하원보다도 더 하원에서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통과됐지만 이 하원에서처럼 민주당이 통과시키기가 더 굉장히 지금 상원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하원에서 하원에서 과반 쓰면 됐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이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공화당이 여유 있게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반대로 3분의 2를 표를 얻는다는 거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네. 공화당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네. 거의 하원에서도 거의 이탈표가 없었죠. 사실상. 그런 것처럼 공화당에서도 이번에도 상원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뭐 탄핵은 불가능한데 하원에서 노리는 건 어떻게든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트럼프한테 그 타격을 더 주겠다. 지금 아무래도 그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영 박사였습니다.